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도 이제 좀 다 끝나가네요. 네, 끝나가고, 끝났죠. 네, 끝났고, 이번 한 주간의 장세도 좀, 네, 코스피가 상승은 계속 했고, 오늘은 물론 하락했지만, 한 며칠 상승을 좀 했고, 그런 상태였는데, 또 이제 보유하신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또 있고 해서, 음, 답답한 한 주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막판 모습은 그래도 괜찮게 좀 끝난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네, 괜찮은 금요일이 아닐까. 물론 이제 갈 길은 멉니다. 갈 길은 먼데 그래도 뭐 오늘 뭐 어쨌든 마무리는 좀 괜찮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먼저 이제 시황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네. 시황이나 이런 거 앞에 이제 초반에 이런 내용이 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장의 흐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걸 좀 아셔야 투자하실 때도 또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좋은 방향을 잡고 또 분위기를 보면서 투자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모르면서 그냥 종목만 갖고 매달리시면 아무래도 그냥 눈 감고 하시는 거랑 좀 비슷해요. 전체 상황을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네,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황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좀 알아야 네,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다기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또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황은 꼭 중요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며칠 만에 좀 하락을 했어요. 0.36%. 네, 그래서 3030. 아무래도 조금 부담감이 있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오늘 외인들까지도 이제 좀 순매도죠, 순매도. 외인 순매도로 이제 나오면서 좀 하락을 좀 했어요. 네. 환율은 또 1120원 이제 돌파를 했네요. 좀 환율이 오르는 부분, 요거는 약간 증시에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11.38포인트 0.36%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7.37포인트 0.75%. 양쪽 다 보면은 상승 하락이라기보다 거의 뭐 약보합 수준 또 강보합 수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1% 넘게 떨어졌는데, 뭐 삼성전자는 또 시간에서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12일 날 백악관 초청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가서 반도체 지금 품귀 현상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결과를 놓고 좀 눈치 작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좋은 발언이 나오면 또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반도체 품귀 현상,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 히토류 관련해서 또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전 세계 증시가, 전 세계 경제가 또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조금 마무리되려고 그랬더니 이젠 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반도체 생산 그러니까 품귀 현상, 생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그 가전 제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자 제품들 그 생산에 좀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래서 오늘 뭐 모비스 뭐 이런 데들 또 영향을 받았지만 자동차 관련된 주가도 조금 좀 주춤하죠. 네, 아무래도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생산 못 하거든요.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유닛들, 전자 유닛들 이런 것도 어, 다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부족하면은 네, 생산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앞으로의 그런 물량 확보, 물량 생산량 이런 거는 좀 많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외인들 또 오늘 3,273억 원 순매도했죠. 자, 근데 보면은 참 이게 그런 게 외국인이 마치 팔아갖고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그 영향도 조금 있었겠죠. 그동안 이제 매수로 받쳐줬으니까. 근데 기관이 많이 팔았거든요. 기관 매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마치 외인 때문에 빠진 것처럼 뭐 이렇게 좀 가는 것도 좀 웃겨요. 웃기는데 기관 벌써 지금 며칠째 계속 순매도 중이죠. 얘네는 누르고 싶어요 지금 지수를.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보면은 또 이제 중국 물가지표 이게 좀 서프라이즈로 좀 나왔죠.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중국에서는 기대치보다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경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으니 정부의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이 좀 줄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내용 좀 봤고요. 또 다른 것도 좀 같이 좀 보면 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그 중국 인플레이션 지표 영향이 좀 있었는데 뭐 다른 내용은 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은 넘어갈 거고요. 자,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IMF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를 했는데 뭐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뭐 지속적으로 네,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된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이렇게 좀 강한 뭐 인플레이션 이게 좀 봐야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동성 완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동성 긴축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다 하니까 이제 기술주 그동안 장세를 이끌어왔던 기술주나 이런 데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죠. 물가가 오를 수 있으나 일시적이고 또 관리할 수단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다라는 게 또 강한 또 메시지를 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가 1.63까지도 떨어졌어요. 네. 자, 이런 영향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네,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커스터머 사이즈고 이건 프로듀서 사이드의 그런 지수들이죠. 물가지수인데 이 인덱스에서 보면은 CPI 같은 경우 0.4%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4.4%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3년 만에 되게 가장 높은 수준, 그 시장 전망치보다도 윗돌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거죠. 생각보다도 이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PPI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중간재 가격 또 제품 출고가 다 반영하거든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강한 경제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조짐이 당국의 완화적 통화 정책 조기 철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을 계속 돈을 더 많이 이제 계속 풀다 보면은 결국 인플레이션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강화시키는 더 가속화시키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는 증시에 이제 어쨌든 시장에 가는 그런 통화 정책 그러니까 통화 유동성 정책 이거를 완화 좀 낮춰야죠. 그동안에 이제 돈을 얼마만큼 뭐 한 100을 줬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 공급되는 거는 70으로 줄이거나 또 50으로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씩 긴축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시장에 있는 유동성 회수하는 작업 완전히 긴축 작업이죠. 그렇게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당장 긴축이라기보다는 테이퍼링이죠. 네, 공급량을 줄이는 테이퍼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우려가 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뭐 미국의 중국 슈퍼컴퓨팅 기업도 이제 제재를 했어요, 미국이요.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또 우려를 자극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중국 기업들 제재하고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치도 있었지만 여전 뭐 오히려 더 예, 더 압박을 하는 듯한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전쟁이 좀 더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네, 전쟁은 아니고 무역에 관련된 거. 네, 그런 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미중 갈등 다시 주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근데 더 이제 난감한 건 또 뭐냐면 중국이 이 히토류를 또 무기화를 해요. 얘네들은 이 히토류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생산할 때 생산 중단을 했어요. 이 최대 생산지서. 네. 그래서 뭐 이유는 뭐 환경 그동안 증산을 하면서 어, 뭐라 그럴까요? 이 환경을 갖다 조금 오염시켰다. 네. 이런 것들 핑계를 댔죠.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토류 최대 생산이 간저우시인데 거기서 히토류 채굴 기업의 40에서 50% 4월 말까지 꽤 길어요. 지금 4월 아직 초반인데 4월 말까지 생산을 중단하겠다.
결국 여기 히토류는 대부분 수출을 하거든요. 네. 또 뭐 여기 핑계는 그겁니다. 올 초에 전 세계 히토류 수요가 급증해서 히토류 생산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됐고 이로 인해서 심각한 환경 오염이 나왔다. 네.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를 핑계로 이제 하는 건데 무기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얀마 히토류 원석 운송도 차질이 있고 뭐 여기서 생산 중단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 히토류 공급에 또 문제가 되고 히토류 관련해서 또 공급난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반도체 품귀 현상에 이제 히토류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무기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히토류가 여기저기 쓰이는 게 많은 만큼 좀 영향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해서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반도체 그리고 히토류 이런 그 원자재 관련된 그런 싸움이 특히 미중 싸움, 네. 미중 싸움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요즘 뭐 계속 편할 날이 없네요. 어느 정도 이제 좀 금리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 부분이 조금 완화되나, 거기에 대한 걱정이 조금 완화되나 했더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것들, 지금 또 히터리 관련된 것들,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좀 뭐 이런 우울한 얘기 말고 좀 뭐 그나마 괜찮은 얘기는 일단 국민연금이, 이번에 좀 그 기금이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했는데, 뭐 여기 대해서 지금 나온 얘기를 좀 요약을 하자면 기금위에서 지금 말한 거는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3%까지 1포인트를 좀 올리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자, 이게 뭐냐면 국내 목표 비중이 있잖아요. 얘네가 맨날 말하는 목표 비중, 네, 19.8%인데 플러스 3%까지는 초과를 해도 어느 정도는 용인하겠다.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허용범위라는 게. 그래서 SSA가 전략적 자산 배분 이제 큰 그림,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의 자산이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짧은 기간 동안에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은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비중만 넣고 비중 높으면 줄이고 낮으면 올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약간 이런 걸 벗어나서 기금 운용사, 기금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죠. 펀드 매니저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기준을 약간 좀 벗어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3포인트 정도 됐는데, 토탈을 보면은 얘 둘이 합해서 5포인트?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겹친 경우는 5%인데, 이게 5% 포인트가 똑같아요. 똑같은 위아래로 바꿔놨거든요. 이게 좀 웃겨요, 근데. 네, 아무튼 지금 뭐 이렇게 돼서 19.8%까지 되고, 네. 1% 정도 더 허용이 되고, 그리고 국내 주식 비중이 19%까지 좀 떨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당분간 또 매도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얘네가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해서 또 19.8%가 넘어가면 매도가 나오겠지만, 현재 뭐 한 19%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는 0.8%, 뭐 얼마인지는 자세히 몰라요. 어쨌든 19.8% 아래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유도리 있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매도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 SS 이탈에서 자동적 매도를 하는데 그냥 얘네들 하는 거 없어요. 하는 거 없이 대충 프로그램 설정해 놓고 기계적 매도만 하는 거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이제 놀면서 그것만 한 거죠. 좀 놀았던 표현은 네, 너무 과격한가요? 물론 이제 자기들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고민 없이 그냥 기계적 매도만 했어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인데 이게 보면 제가 웃기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9.8%까지 늘렸으니까 뭐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는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자산 운용사가 할 수 있는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줄여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갑자기 급변할 때 뭐 갑자기 확 오를 수도 있고 확 내려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든 거예요. 오히려. 네. 얘를 유지하면서 얘를 높였다면은 뭐 괜찮은데 얘를 줄여버리면은요 오히려 변동성이 커졌을 때 대응하는 게 더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19.8%는 최대치예요. 16.8에서 최대 3%까지 허용하겠다는데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훅 내려왔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근데 그거를 전술 쪽에서 판단을 하는데 판단 안 하고 떨어졌어? 우리 이만큼 지금 맥시멈이 있으니까 확 줄여. 또 확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막아주는 게 지금은 단기적 이슈고 뭐 어느 정도 이건 괜찮아.
야, 내가 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내 판단하에 어느 정도는 이제 유동성 있게 할게, 그런 거였는데 그걸 오히려 1%포인트를 1%포인트를 줄여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기금이 자체가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냥 개인 투자자들, 네, 소위 그 유권자들이죠. 하도 뭐라 그러니까, 아, 우리 어떡할까? 여기 그냥 1% 올려, 여기 1% 빼.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뭐 토탈 똑같으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 진 거예요. 전문가가 없다는 게 국민 그 기금 위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전문가가 없어요. 그냥 뭐 탁상 공론만 하고 이론만 하고 했던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이 비전문가들 와서 얘기했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기계적인 거를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좀 줄일 수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증권사들 좀 전망을 좀 보면, 유동성에서 이제 실적 장세, 이제 죄송합니다. 아직 목이 안 좋아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장세죠.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발표를 했고 계속 실적으로 가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전기차, 철강, 건설에 주목해라. 기존에 그 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 전기차, 이제 계속 또 이제 장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폭을 좀 끝내고 조금이라도 상승한다, 그럼 이쪽을 봐야 되고, 이건 경기 회복이죠. 철강, 건설. 그동안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철강, 건설 쪽. 네. 그쪽을 봐라 하는 거죠. 뭐 철강 건설 요즘 괜찮아요. 또 주가가 근데 최근에 또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 아까 같은 얘기인데 이제 IMF에서 파월 의장이 경기 회복이 여전히 고르지 못하면 불안전하다. 자산 매입을 프로그램을 축소하기 위해서 물가 고용 목표 실질적인 진전이 확인되어야 된다. 여전히 자기들이 보는 거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회복이 더디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걱정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저 효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기저라는 건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저라는 게 그거예요. 전에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기존에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50, 여기 클릭돼요. 한 50 정도가 평균이다. 근데 작년에 되게 안 좋아서 한 30 정도 수준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 한 40 정도에 있어요. 50보다는 아래에 있죠. 근데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10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이 좀 평균인데 40이면 아직 평균보다 10이 적죠. 근데 작년에 30이다 보니까 오히려 10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작년보다 올랐네?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기저 효과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기저 효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네,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쭉 올라가겠죠. 자, 그러게 되면 지속되진 않을 거다. 일시적 입장, 네, 그런 거를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대형 기술주 상승 힘을 입어서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 얘기는 뭐 그렇고요. 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할 것 같다. 대형 기술주, 중소형, 중형 성장주, 중형 성장주, 뭐 성장주 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제품이나 뭐 아니 반도체 그 뭐죠? 생산 설비 이런 거 하는 데들, 네, 반도체 관련된 데들, 그리고 뭐 철강이나 건설 관련해서 또 그쪽에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통신 관련된 데, 이런 데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 중형 소형주 이런 쪽에서. 네, 그거 찾아보시면 또 괜찮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주는 이거 뭐 봐야 돼요. 이제부터 이때 지금 잘 가는 종목이요. 이거 팁인데요. 실적 이때 그러니까 어닝 시즌 때 잘 가는 종목이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거 잘 가요. 흑전되는 종목, 흑자 전환되는 종목 잘 가고, 생각 기대치,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위로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가요. 네. 그런 것들 한번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 데이터를 한번 쭉 보유하시는 종목들 있으시면 그걸 바탕으로 올해 기대치가 얼마큼 나올지 한번 봐보세요. 1분기니까 작년 4분기 그 비교해서 4분기보다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또는 작년에 동분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또 얼마큼 차이 날 것 같은지 전망치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제 조금 이제
그 컨센서스보다도 크게 올라가는 것들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공부 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면 대외 수요 좋고 수출 증가 모멘텀이 뚜렷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에서도 되게 좋을 것 같다. 뭐냐, 코스피를 지금 이제 조금씩 상방으로 올라갈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증권가가 뽑은 수혜주인데 약간 테마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다른 얘기는 안 볼게요. 아까 껐는데 또 떴네. 자, 그래서 뭐 후보자들이 계속 주택 관련 공약이 많았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민간 주도가 좀 민간이 이제 포함되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뭐 대림건설, DL이 이제 대림건설이죠. 그다음에 DL 건설이 또 따로 있어요. 네. GS 건설, 뭐 현대건설,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GS 건설 쪽이 지금 2월달 조정 정세 때도 눌림목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제 탄력받고 가는데 GS도 그렇고 뭐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제랑은 조금 약간 테마성으로 상승한 게 있어서 좀 약간 숨고르기 나올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이 뭐 건설이라는 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긴 기간 동안에 오래 보고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빨리 움직였거든요. 테마성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조정기가 온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는 좀 네, 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 같은 비슷한 거예요. 몰빵이 몰빵, 이게 한 종목의 몰빵.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 그랬고 영상을 또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딱 한 종목만 해서 거기에다가 몰빵한 투자자가 310만 명이나 된대요. 한 종목만 몰빵.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갖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몰빵되면요, 그 종목하고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건데 잘 되면 좋죠. 안 되면은 이거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종목은 153만 명, 세 종목 100만 명. 뭐 자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 그 투자 금액에 따라 세 종목보다는 항상 많은 게 좋아요. 이게 지금 두 종목, 세 종목도 사실 많은 게 아니거든요. 분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급적이면 업종별로도 분산하시고, 네. 그래서 전체 87%, 네. 여기는 10종목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음? 이게 뭘까요? 30, 몰빵, 한 종목 몰빵이 33.8%인데, 전체의 87% 10종목 미만. 뭐, 10종목 미만이니까, 요거 포함돼서 다 포함되는 거죠. 자, 10종목 아래로. 네, 제가 잘못 봤어요. 그 중에 이 87% 중에 33.8%한 종목 몰빵이시고, 두 종목 16.7%는 두 종목이고, 세 종목, 이 10.9%는 세 종목. 이게 그러면 둘이 합해서 27% 정도 되니까, 거기에 이거 하면은 60.8% 거의 한 뭐 61% 정도가 세 종목보다 이하란 뜻이에요. 이건 좀 심각하죠. 네. 어쨌든 근데 또 이런 것도 안 좋아요. 100종목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자가, 이거 백화점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으면 또 자기 관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뭐 수십억을 해도 근데 수십억을 한다 그래도 100종목 하는 거는 또 좀 그래요. 이게 너무 많으면 종목 관리가 안 돼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종목 돌아가는 현황도 모르고 기업 현황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못해도 한 5종목, 네. 안 되면은 자금에 따라 너무 또 5종목까지 안 되시는 경우 있으니까, 그래도 안 되면은 최소 3종목, 거기에서 한 10종목 정도 사이, 이 정도는 포트폴리오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하는 것도 또 너무 백화점 되는 것도 안 좋아요.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네요. 자기가 일했던, 네. 그래서 하신 분도 있고, 뭐 어쨌든 몰빵은 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드릴 부분이 많아서 서두가 좀 길었어요. 한 24분 좀 지났는데, 자, 전체적인 그 코스피부터 이제 코스피 상황부터 좀 볼게요. 자, 코스피 오늘 좀 간만에 좀 빠졌죠? 네. 그동안 계속 상승을 해왔고 조금 확대 좀 할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3150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딪혀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자, 이제 지금 뭐 소폭 하락이고 여기 약보합 상태라 이 박스권 안에서 뭐 들어와 있긴 해요. 그리고 전 시가보다도 뭐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자, 이 안에서 이제 박스로 움직이느냐, 아니 더 조정폭이 나오느냐, 또는 돌파를 하느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제 봐야 돼요. 근데 뭐 그 증권사들은 되게 청사진을 보이고 있는데, 어닝 시즌에서 기업 실적이 많이 나오면 이제 3150 돌파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3100에서 3150 이 박스 안에서 이제 움직일 소지가 있어요. 오늘 살짝 뺐으니까 지금 박스권 그때 중간쯤 보라 그랬잖아요. 중간이 한 3100에서 3150이면 3125 거기보단 중간 위에 있죠. 그럼 얘가 그러면 한 번 더 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 초반에 3156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그걸 밀렸죠. 그러니까 3150이 아직은 부담스러워요, 증시가. 기업들 실적이 제대로 좀 다 발표되고 밸류에이션을 다 본 상태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3130은 또 지켜내는 모습이 좀 나왔죠. 3130은 또 잘 지켜내요. 저 최근에 보시면 3130에서는 또 반등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켜냈는데 어쨌든 3130 그래서 위에서는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초반에 밀어붙였다가 확 밀렸죠. 밀렸다가 그래도 장 후반 가면서 회복을 했는데 또다시 밀렸어요. 그래서 3130포인트 정도.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이제 외인들이 매도를 늘렸다기보다 뭐 매도 규모 확 늘지 뭐 어느 정도 줄었죠. 근데 어제 3조 정도 그렇게 3조 넘게 매수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매수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비할 때 외인들이 매수세를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외인 매수가 줄면서 좀 이렇게 된 거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뭐 금융투자 매도 많이 늘렸었는데 매도 좀 줄였죠. 그리고 연기금도 소폭 줄이긴 했는데 근데 매수량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량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네. 2조도 안 되잖아요. 자, 개인들 지금 10조 넘게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좋은 것 같아요. 유동성이 어느 정도 또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로 좀 지루하게 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외면을 하다가 다시 증시에 또 유입되는 듯한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연기금 지금 뭐 1조 1000억 정도 매수인데 많이 줄였어요, 매수. 근데 오늘 뭐 발표가 그렇게 났으니 다음 주 어떻게 나올지 봐야죠. 일단 이 매도가 줄고 매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또다시 순매수하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지금 순매도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뭐 51주 연속으로 뭐 안 되느니 뭐니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기금위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겠죠. 기금 운영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인들 아니에요, 일종의. 아, 우리 이거 정권 욕먹는데, 야, 한 이틀만 그냥 신용해봐. 이래갖고, 51주 연속인가? 50일 거래 연속인가? 순매도 하던 거를 이틀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살짝 순매수하는 척 하다 계속 또 순매도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정치적 이유로 한 이틀 순매수하는 척 한 거 빼면요. 지금 계속 연달아 순매도예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이틀 순매수한 날도 한 첫날은 거의 몇백억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그것도 매수를 늘린 게 아니라 매도를 살짝 줄였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연기금 순매도 상태인데 매도를 계속 하는 상태인데 비중 축소하겠다고.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다음 주에는 그럼 얘네들이 그 발표도 했으니까 발표해놓고 계속 순매도하면은 분명히 언론사에서 뭐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걸로 좀 네거티브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런 거 알 거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연기금 순매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융투자는 지금 급해요. 지수는 누르고 싶은데 자꾸 얘네들이 사니까 올라갔는데, 오늘 뭐 외인들 순매도로 또 전환을 하면서, 사실 그 매수량을 좀 줄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좀 약간 소폭이지만 내려와서 뭐 좋아하겠죠. 좋아하는데, 얘네는 여전히 지수를 좀 누르고 싶어 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잘 주의하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매도가 줄긴 했지만 매수가 확 줄었어요. 거의 70만 이상이 줄었고 매도가 좀 덜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순매도 상태로 됐는데, 뭐 오늘 기간 자체는 매도를 하고 싶은, 지수를 내리고 싶은 날이었고 그동안 외인들이 좀 버텼는데 어느 정도 부양을 해줬는데 오늘은 외인들마저도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150이 부담스럽다는 뜻이에요. 얘네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네. 그러니까 대형주들,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3150 가면요 이렇게 좀 외인이나 기관 매도가 동반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런 거를 좀 기억하고 하면 좋겠죠? 네,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매매를 하시면 아무래도 대형 투자자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그러니까 좀 더 편하다기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봤고요. 네. 자, SK케미칼. 네. 거의 뭐 30분 만에 죄송합니다. 뭐 근데 앞에 좀 설명드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SK케미칼 뭐 오늘 26만 원 찍었어요. 네, 26만 원 찍은 건 좀 되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연기금 뭐 계속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금융투자는 뭐 오늘 뭐 매도니까. 네. 막판에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도 순매수로 끝났어요. 네, 프로그램도 뭐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순매수로 좀 끝났고, 그러니까 뭐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은 날이었어요. 네, 프로그램조차도 이제 동시효과에서 사실은 얘가 또 26만 원으로 밀어 올렸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25만 9,500원, 25만 9,500원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동시효과에서 좀 밀어 올렸어요. 프로그램이. 자, 프로그램 매매 보시면 오늘 순매수로 끝났거든요. 순매수. 네, 순매수 상태로 끝났는데 막판에 저 25만 9,500원으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였는데 동시호가에서 네, 여기 보시면 또 매수량이 더 들어왔죠. 그러면서 어, 아무튼 그 26만 원으로 끝나는 걸로 좀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거 봐서는 차주에 다음 주에 26만 원 그 돌파해서 다지는 작업을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순매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단순히 순매수 요것만 보시지 말라고요. 이게 순매도냐 순매수냐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의 흐름을 그러니까 그 실제 숨어 있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매도 보면은 그동안 어쨌든 투신이 어느 정도 매도량을 갖고 있었는데 없어요. 이건 뭐 매도도 아니죠. 10. 아, 이거 같이 연달아 얘기하면 욕처럼 들릴까봐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8하고 10. 네. 제가 순간 지금 발음하려다가 당황해서. 자, 여기는 8, 여기는 10. 거의 없는 거죠. 네. 자, 연기금 매도 많이 줄였어요. 이때에 비해서. 뭐, 지금 최근 들어 가장 적게 매도했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가 어쨌든 지금 지수를 누리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도량이 줄었어요. 외인들 매도량 많이 줄었죠. 제일 좋은 건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거래량이 줄면서 쉿, 네, 쉿, 조용히 가야 돼요. 조용히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자꾸 아스트라제네카니 뭐니 이렇게 엮여갖고 그 단타나 이게 테마성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면 이 수급이 꼬여갖고 차트가 훼손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조용히 자리를 잡다가 어닝 시즌 때 이렇게 좋은 얘기 나오고 또는 이제 그린 케미칼이나 또 제약 그 유통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도 그렇고 좋은 소식들 나오고 이러면서 차근차근히 가서 어느 순간에 얘가 여기 와 있지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지금은 얘가 어떤 뉴스나 이런 걸로 움직여서는 안 되거든요. 자, 뭐 매수 규모 보면은 그동안 보시면은 매수 거의 뭐 얘네들은 관여 안 하고 있었어요. 금융투자 거의 매수 안 하고 있죠. 왜냐면 얘는 내려야 되는데 뭐 매수해 주겠어요? 찍어 내려야 되는데. 네. 뭐 이게 SK케미칼을 내린다는 게 아니라 지수 전반적으로 지금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형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포지션 자체를 매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연기금 뭐 어쨌든 소폭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이때 지금 비하면은 그래도 좀 매도량은 약간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뭐 5,300 이거에 비해서 줄었어요. 네, 줄어서 뭐 아직까지는 뭐 최근 매도세 한 일주일 정도 매도세를 보면 뭐 평균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포지션을 하방으로 누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제 매수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하면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매수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지금 금요일이라고 이제 멍해졌네요. 네. 매수로 해석을 해야죠. 매수로. 그러면 뭐 평년 정도 수준으로 해서 더 올랐네요. 그러면 어제보다도 매수량 올랐고 매도는 줄었으니까 좋은 거죠. 네, 이러면 오히려 좋은 거죠. 자, 매도 줄었고 확 줄었고 매수는 오히려 더 늘려놨고 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평균치보다 매수가 더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네, 좋은 거고. 제가 순간 잠깐 정신이 왔다 갔다 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외인들이 약간 매수가 줄어든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오늘 외인들이 장에서도 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26만 원 돌파해서 가면은 이런 CS 같은 데도 그렇고 단타족들도 좀 들어올 겁니다. 아마 퀸츠 이런 투자도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오늘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조금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얘가 확 올랐다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26만 원에 딱 걸쳤어요. 그리고 중간에 돌파를 한번 했었거든요. 오늘 4월 9일입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25만 5천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죠. 25만 5천 원은 올리느냐 마느냐 이걸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26만 원을 뚫었어요. 뚫고 올라가서 모습이 좋았는데 뒷심이 조금 약했거든요. 외인들 매도가 조금 나오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뒷심이 조금 약했어요. 뭐 기관 매도일 수도 있고요. 네, 좀 약하면서 26만원 위에서 뭐 26만 3,500원까지는 사실은 바라지도 않아요. 26만 3천원은 나중에 돌파를 해야 되겠지만 차근히 가야 되고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26만 5천, 26만 500원 네, 이 정도만 됐어도 괜찮은데 딱 걸쳤어요. 걸친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방향성이 좀 위냐 아래냐 지금 애매한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모양상으로는 얘 양봉으로 올려놨지만 그래도 얘가 26만 돌파할 수 있니? 아니면 이게 저항이니?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끝나버린 게 좀 아쉽긴 해요. 자, 이런 종목도 보통 어떻게 나오죠? 패턴이요? 네. 약간 이제 갭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자, 갭인 상태에서 매물대가 나오느냐 아니면 버티느냐 이제 이걸 갖고 진행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월요일날 살짝 갭 올라가서 거기서 버티거나 만약 갭에서 버티면 살짝 또 들어 올렸다가 내려오는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여기서 한 요정 조금 올려서 갭으로 올라갔다가 버텨내면 또 살짝 이렇게 올렸다가 이 26만 3천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툭 맞고 살짝 내려와서 여기 안에서 끝나는 게 될 거고 올렸다가 못 버티면 다시 내려와서 또다시 이 박스 안에 있는 상태가 될 텐데 이 26만원 위에는 그래도 있어야죠. 케미칼인데 SK 케미칼인데 스캔데 네 스캔데 얘는 26만원 위에 좀 있어야죠. 네 그래서 잘 가면 좋겠어요. 네 시그널 자체도 지금 뭐 그렇게 과매수 상태로 보이지 않고 뭐 어쨌든 지금 매도가 좀 더 많은 상태로 보이니까 그러면 결국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럼 그거 힘입어서 월요일날은 26만원 위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거를 네 희망으로 굴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현재 상태에서 어떤 분석 상태에서 조금 보는 거고 어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네 뭐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26만 딱 걸쳐 있는 게 지금 방향성은 얘가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저항선이 작용해서 다시 조금 밀리느냐 이거는 좀 애매한 위치에서 끝나긴 했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뭐 월요일날 잘 가주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이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치에서 어쩔 수 없어요. 희망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자 어제 제가 이제 요거 엔지니어링 좀 찜찜하게 끝났다고 하면서 약간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보시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결국은 장중에 좀 왔다 갔다 하더니 뭐 왔다 갔다도 안 해요. 소폭으로 그냥 뭐 위에 13,100원 아래 13,900원 폭도 크지도 않아요. 작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뭐 한옥가 정도 떨어진 상태로 끝났는데 뭐 이 뜻은 뭐 그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뭐 13,700원 위에 있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또 기본적으로 13,800원 위에서도 좀 계속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외국계 강하게 들어왔고 자 이런 모습이 그래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늘 뭐 조금 빠졌다고 우려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모양새 나쁘진 않고 다만 이제 14,000원을 괜히 자꾸 건드리는 모습 요거는 조금 안 하면 좋은데 왜냐면 저항선이 아주 단단하게 접어야 나중에 올라갈 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더 밀리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14,000원이 어떻게 보면 깨졌는데 불구하고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밀리거나 이러지 않은 거 그건 오히려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밑으로 누르는 힘도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지만 왜냐면 위에 14,500원 닫혀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버티는 게 중요해요. 올라가지 못할 동안에는 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변동성 크게 막 위아래로 핑퐁 치는 것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오늘 14,000원 깨졌는데도 보면은 연기금 안 늘어났죠. 투신도 안 늘어났죠. 보험도 줄었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할게요. 줄었죠. 오늘 기간 매도도 있었던 날인데도 금토 계속 매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줄었죠. 자 외인들 어쨌든 뭐 이날 확 느는 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줄었어요. 자 매수로 볼까요? 늘렸어요 연기금. 네, 뭐 얘네는 무시. 얘는 뭐 보험은 어저께 깜짝 들어온 건데 얘네들은 둘은 뭐 사실은 무시하시고 금융투자 늘렸어요 오늘 같은 날. 전체 장에서는
많이 매도를 하는 날에. 자, 외인들은 이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시티나 이런 데들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뭐 14,000원이 깨지고 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외인들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숨고르기 하는 것 같아요.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상황이 뭐 다 이렇게 순매도한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연기금하고 금융투자는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그냥 무리 안 하고 차근차근히 14,000원 위에서 그냥 14,050원만 돼도 14,050원에서 자꾸 자리 잡고 끝나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밀렸다고, 오늘 떨어졌다고 우울해 하실 필요 없고, 지금 13,800원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3월 26일 위에 보면요. 13,700원 위에서 계속 있어요. 잘 버티고 있고, 얘가 지금 당장 뭐 악재가 나올 것도 없고, 오히려 뭐 유가 상승에 대한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 회복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선행지수인 유가도 또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럼 유가 상승 나오면 얘들도 탄력을 받을 거고, 작년에 이제 수주했던 거 이제 매출로 잡힐 거고, 또 신규 뭐 어떤 수주권도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요, 괜찮아요. 이 자리에서 좀 안정적으로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 정도로 좀 볼게요. 아직 목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지금 목이 길게 말씀드리기가 좀 목이 좀 아파갖고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짓고요. 어쨌든 오늘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날 네, 불타는 금요일 또 한 주간에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있으시면 다 풀어내시고 또 좋은 기억은 더 좋게 기억하시는 그런 금요일 저녁이 되시면 좋겠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